어느 조용한 저녁, 73살이 된 김영수 할아버지가 타인안의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번 해왔던 일을 또다시 하고 있었죠. 그 익숙한 행동은 편안했고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의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부, 다시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그 충격은 자위 행위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해냈는지, 그리고 그가 몰랐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당연했던 것들이 조용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살 때의 습관을 의심 없이 70살까지 이어간다면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 전문가 박민수입니다. 30년 넘게 대만의 나이든 남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노화의 변화를 함께 헤쳐왔습니다. 은퇴한 교사, 농부, 엔지니어 등 수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속삭이는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직 정상인가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자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몸, 뇌, 심장은 나이를 먹죠. 한때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던 그 행위가 이제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거나 방광을 약하게 만들거나 혈액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 주제는 여전히 금기시될까요? 왜 남성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습관을 이어가면서 자신이 원치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이든 남성의 자위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노년에도 친밀함과 존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사실들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려는 통찰입니다. 진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조용한 쇠퇴의 삶과 활력 넘치는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비밀이 여러분이 독립과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원북 5가지 강력한 진실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작은 종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친밀함을 깊게 하며 60살 이후에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아직 관련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습관이 여전히 건강에 좋은지 궁금했다면 생각을 나누거나 간단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곳에서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살아가며 배우고 여전히 궁금한 질문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 함께 이야기합시다. 서로를 지지합시다. 우리가 더 열린 대화를 나눌수록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나이든 남성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자위의 비밀, 에너지를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날마다, 해마다 나이 드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진실들을 소개합니다. 비밀 하나, 발기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혹시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 몸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까? 왜 단순하고 자연스러웠던 게 갑자기 어색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까?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묻지만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남성의 삶에는 대개 60살을 넘기면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혈액이 더 이상 빠르게 흐르지 않고 감각이 낯설게 느껴지며 한때는 자연스러웠던 일이 이제는 인내와 의지를 필요로 하죠. 많은 이들에게 이 변화는 조용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발기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며 그건 완벽히 괜찮은 일입니다. 대만, 그리고 세상 많은 곳에서 우리는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자랐습니다. 친밀함에서 남성의 가치는 성과로 측정되었죠. 단단함은 힘을, 지속성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영화, 잡지, 그리고 젊음과 신체적 능력을 찬양하는 문화적 이야기들이 이런 믿음을 부추겼고 나이 들면 쉴모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과 경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상 남성의 발기 변화는 단순히 정상일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혈액 흐름의 자연스러운 느려짐, 호르몬 수치의 변화,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신경 반응을 반영합니다.
국립대만대학병원의 비뇨기과 전문가 이준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가슴을 느끼는 능력은 항상 완전한 발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이 발기 없이도 깊고 만족스러운 해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기와 오르가슴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관련이 있지만 별개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타이중의 오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72살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내성적이고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모든 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수십 년간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그의 몸이 어떻게 변해 컸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이야기했죠. 그것을 손실이 아니라 기회로 보자고요. 저는 나이에 따라 쾌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달 후,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돌아와 말했죠. 드디어 다시 나 자신처럼 느껴져요. 다르지만 평화롭습니다. 이 비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든 남성이 성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연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압박이 사라지며 촉감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더 현명하고 더 깨어있는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친밀함은 신체적 단단함이 아니라 인식과 연결로 정의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째, 여러분의 몸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떠올리세요. 둘째, 수십 년간 짊어졌던 성과 체크리스트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충분히 잘했나? 대신 내가 연결감을 느꼈나? 평화로웠나?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의사, 파트너, 친구라도 좋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물론 각자의 경험은 다릅니다. 전립선 수술이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혼란이나 부끄러움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작은 실천을 제안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몇 분간 자신의 몸과 대화해 보세요.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친밀함은 어떤 의미일까? 압박 없이 그걸 어떻게 키워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부드러운 성찰의 순간만으로도 여러분이 몸과 맺는 관계가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을 드리며 이 비밀을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 위안, 쾌락을 줄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때로는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이 변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60살 이후의 자위는 단순히 섹스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외로움, 감정,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위가 노년에도 흔한 숨겨진 감정적 이유와 이를 무시하면 에너지가 조금씩 소진될 수 있는 이유를 나눌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비밀 2.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신경학적이며 깊이 개인적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60살 이후의 자위가 단순히 신체적 해소가 아니라 감정과 신경 건강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자위를 단순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욕구를 채우고 긴장을 풀고 잠을 청하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30년 넘게 나이 든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야기가 단순했죠. 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0, 70 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촉감은 추억이 되고 해소는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적인 순간은 더 이상 섹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세상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중심을 잡는 방법이 됩니다. 치아이의 은퇴한 철도 근로자, 70 후반의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신체적 문제로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뎌진 기분 때문이었죠. 그는 매일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하다고 표현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그의 일상 습관을 물었고 그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가끔 자위를 한다고 말했죠. 쾌락 때문이 아니라 잠을 자거나 불안을 덜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는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 조용한 행위는 그의 감정을 재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죠. 최병철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국립성공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위를 스트레스, 외로움, 슬픔, 심지어 가벼운 우울증을 다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자기 위안입니다. 모든 게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작은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일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정적 인식이 남성에게 장려되지 않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우리는 강인해야 했고 침묵해야 했으며 모두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어야 했죠.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슬픔이나 두려움 때문에 손을 뻗을 때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죠. 그 판단은 부끄러움을 만들고 건강하고 치유적인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이 비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년의 자위는 종종 대처의 한 형태가 되며 의식적으로 할 때 치료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정말로 거기에 있지 않고 할 때는 소진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크인 대신 체크아웃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건 감정적 삶의 색채를 서서히 빼앗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르가슴 후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들은 기분 조절, 수면의 질, 심지어 기억력에 필수적입니다. 불안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성에게 이 화학 물질 분비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이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인식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반성이나 변화 없이 자동으로 하면 뇌는 결국 반응을 멈춥니다. 효과가 흐려지고 평평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길 권합니다. 죄책감이 드는 습관으로 보지 말고 연결의 순간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 순간을 의미 있는 느낌을 위해 선택한 걸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걸 피해하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성찰은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다. 남성의 감정적 삶은 특히 나이 들수록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고 바위처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느끼지만 그걸 숨기는데 달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침묵 속에서만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건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 인식을 표면으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섹슈얼리티의 감정적 측면을 존중하세요. 촉감이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고 인정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역사, 스트레스, 외로움이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성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자위는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몸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성 건강과 혈액순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진실을 나눌게요. 이미 변화를 느낀 분들에게도 이 다음 비밀은 여러분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밀 셋. 사용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해요. 욕구는 여전한데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걸까? 라고 조용히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간단한 이유를 예방하거나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60살 이후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오해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이 사라질 때 파트너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조용한 쇠퇴는 성생활뿐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혈관이 점차 좁아집니다. 신경 말단은 덜 민감해지고 내부의 부드러운 조직은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은 관절처럼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끔의 자극도 없이 활동이 없으면 몸은 그 시스템을 서서히 멈춥니다. 벌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반응으로요.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근육처럼 성 시스템도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직 필요해요.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남성에게 가슴 아픈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가오중의 호랍이 74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10년 넘게 혼자였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삶이 무거워졌기 때문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친밀함은 그의 삶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침묵에 익숙해졌고 자위를 멈췄으며 이 부분의 삶은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러다 동네 서예 모임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그 가까움을 표현할 순간이 왔을 때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게도 아니에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정민호 할아버지는 혼란스럽고 심지어 부끄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그는 조용히 말했죠.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뿐이에요. 몸이 잊어버린 거죠. 하지만 다시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락방에 너무 오래 방치된 바이올린처럼 연주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입니다. 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조율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마음을 담아 자극을 준 결과 정민호 할아버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따뜻함, 작은 떨림이 돌아왔죠. 그의 자신감도 천천히 산 뒤로 해가 떠오르듯 되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지만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도 그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0살 이후의 자위는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게 아닙니다. 보존에 관한 거예요. 신경계와 혈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면 몸은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연결되고 희망을 품는 정체성의 일부를 키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랫동안 성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압박이나 기대를 갖지 마세요. 몸과 부드럽게 다시 친해지세요. 조용한 순간을 골라 따뜻한 샤워를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깊이 숨을 쉬세요. 촉감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다가가세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문을 다시 여는 중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 건강을 위해 꼭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너무 많은 좋은 남성들을 아프게 했죠. 치아를 닦거나 저녁 식사 후 산책하듯 자기 관리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인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다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삶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개는 다시 시작할 작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이나 주름만 보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돌보고 있나? 때론 이런 부드러운 질문이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의 작은 자기 돌봄이 6개월 후 더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며 연결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조용히 천천히라도 시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모르고 빠져드는 현대의 위험을 알아볼게요. 흥분을 약속하지만 뇌를 은연중에 해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특히 밤에 혼자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비밀 넷. 화면이 마음을 대체할 때 포르노가 여러분도 모르게 몸을 무뎌지게 합니다. 늦은 밤 혼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넘기며 위안을 찾은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잠든 조용한 집에서 익숙한 걸 찾기 쉬워요. 몇 번 터치, 빠른 검색, 그리고 갑자기 뭔가 위안을 약속하는 영상을 보게 되죠. 자동으로 느껴집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죠.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흥분이 오래가지 않아요. 느낌이 덜해지고 해소감은 너무 빨리 사라지는 불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짜 연결에 대한 관심이 예고 없이 줄어드는 겁니다. 망가진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친구여, 이 조용한 변화는 나이 들수록 흔히 간과되는 습관에 숨겨진 대가입니다. 특히 자주 혼자서 포르노를 소비할 때 뇌가 조용히 재구성되고 쾌락을 느끼고 연결되며 희망을 품는 몸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서서히 고갈됩니다.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 관한 게 아닙니다. 과학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웰빙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60, 70, 심지어 80살 남성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촉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이유, 옛 불꽃이 사라진 이유를 묻죠. 나이 탓이나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근본 원인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정기적인 포르노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분 좋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할지 알려주는 부분이죠. 강렬한 포르노를 볼 때 뇌는 쾌락을 신호하는 화학 물질 도파민으로 가득 찹니다.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 강렬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뇌는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미 봤어 라고 하며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것, 더 충격적인 걸 요구합니다. 한때 흥분을 주던 게 이제는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기억, 상상 또는 실제 신체적 친밀함 같은 자연스러운 신호에 반응하는 뇌의 능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힘든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뇌의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국립양명교통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후 뇌의 신경가소성, 즉 새로운 건강한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이 점차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회복은 더디고 의존은 깊어집니다. 화롄의 강민재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68살 호라비로 은퇴한 그는 매일 밤 포르노를 보며 누군가와 가까워진 느낌을 받고자 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저녁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도움이 됐습니다. 뭔가를 주었죠. 하지만 1년 후 그는 실제 사람들과 있을 때 감정적으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리벽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죠. 모든 걸 보지만 그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판단 없이, 단계적으로. 그는 포르노를 줄이기 시작했고 숨을 고르고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자신과 연결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천천히 산 위의 안개가 걷히듯 그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기억, 따뜻함, 진짜 인간의 에너지예요. 어느 날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죠.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가슴 아픈 건 대부분의 나이 든 남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관심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뇌를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민감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끝없는 인위적인 자극에 맞춰진 게 아니라 현존, 촉감, 조용한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단일 주일만 영상을 멀리하세요. 밤에 스마트폰을 찾는 대신 자신과 함께 하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한때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만지세요. 절정을 목표로 하지 말고 연결을 목표로 하세요. 손끝에 여전히 살아있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룻밤에 모든 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뇌를 압박이 아닌 현존으로, 소비가 아닌 가까움으로 재구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감성, 진짜 사랑에 대한 욕구,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이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년간 영상에 의존해 왔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섹스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조용히 훔쳐가는 것에서 구하는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상상력, 욕구, 연결 능력이 여전히 조용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그걸 깨우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나이, 외로움, 그리고 절대 화면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비밀에서 의식과 연민으로 하는 자위가 노년에도 단순히 괜찮은 게 아니라 건강, 평화, 장수를 위한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놓치면 아쉬운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비밀 5. 가장 오해받는 습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들은 대개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부끄러운 걸 고백하듯이. 스스로 만지는 게 아직 괜찮을까요? 그 말은 망설임에 쌓여 질문 자체가 부적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성들에게 자위는 단순히 괜찮은 게 아닙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 수면, 정신, 심지어 정체성까지 지탱하는 가장 치유적이고 건강을 돕고 존엄을 확인하는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슬픈 건 대부분의 나이 든 남성들이 이 사실을 듣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주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의대에서는 망가진 것, 증상, 질병, 상태를 고치는 데 집중하지, 남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걸 지키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쾌락, 연결, 웰빙을 지탱하는 조용한 습관에 대한 대화는 병원에서 종종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전 세계 수백만 남성들에게 침묵이 커집니다. 그 침묵이 진짜 위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현존과 의도를 가지고 할 때 노년의 자위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자극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체된 체액을 배출해 전립선 건강을 돕고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진정 호르몬을 분비해 수면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높입니다. 고립된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위안과 감정적 안정을 얻는 가장 접근 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 이상으로 이건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며 섹슈얼리티와의 연결을 잃으면 더 깊은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 매력적이라는 느낌, 여전히 인간이라는 느낌와의 연결도 잃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작아지고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하죠. 타오 위안의 이건우 할아버지 77살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 부분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쾌락을 생각하지 않았고 스스로 만지는 것도 멈췄습니다. 6년이 흘렀죠. 그동안 그의 수면은 악화되고 내성적이 되어 손주들에게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의학적 이력뿐 아니라 감정적 이력도 살펴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죠. 내가 아직 남자로 느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 문장은 여전히 제 가슴에 울립니다. 힘든 진실은 사회가 나이 든 남성들에게 성적 욕망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조용히 말해왔다는 점입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부끄럽고 촉감이나 가까움을 갈망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진실과 가장 멀리 있습니다.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인내와 보살핌으로 그 욕구를 채운다면 약점이 아니라 회복력의 원천이 됩니다. 왜 더 많은 의사들이 이걸 말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불편해하고 어떤 이는 방법을 모르며 어떤 이는 여러분도 이 얘기를 원치 않는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만 전역의 수천 명의 남성들이 같은 의문을 품고 자신이 느끼는 게 잘못됐거나 이상하거나 위험한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친절히 만질 권리가 있습니다. 노년의 자위는 연결의 실패가 아니라 연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몸과 감정을 잇는 다리,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속해 있다. 고 조용히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죄책감, 부끄러움, 조용한 혼란을 짊어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사적인 공간에서 의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숨길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이든 남성들을 너무 자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이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기 수용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이 문제죠. 그 침묵을 깨고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기능을 되찾는 게 아니라 잃지 않았던 자신을 되찾는 겁니다. 기억되기를 기다리던 조각을요. 5가지 비밀을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열린 마음, 그리고 나이든 대부분의 남성들이 탐구할 허락을 받지 못했던 주제를 바라보려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특별한 남성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남성, 물러서지 않는 남성,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침묵 대신 이해를, 부끄러움 대신 자기 연민을 선택한 남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잃은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조용히 키우기로 선택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쾌락, 평화, 감정적 연결을 줄 수 있다면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선물로 존중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이 들면 친밀함의 끝이 아닙니다. 지혜, 부드러움, 현존으로 형성된 새로운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서도요. 우리는 조용히 품었던 믿음, 즉 욕망이 나이와 함께 사라지고 자위가 부적절해지며 60이나 70이 지나면 친밀함이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질문하며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하고 희망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몸은 변하지만 쾌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끼는 능력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단지 진화하는 중일 뿐입니다. 둘째, 자위라는 조용한 행위 아래에는 습관뿐 아니라 외로움, 위안, 불안, 기억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신체적 욕구뿐 아니라 감정적 욕구에 응답해 왔습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진실을 알게 됐죠. 몸은 나이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흐려집니다. 넷째, 포르노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과도한 자극이 감각을 무디게 하고 뇌를 바꾸며 진짜 연결의 따뜻함에서 우리를 조용히 떼어놓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노년의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혈액순환, 수면,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탱하는 앵커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진실은 교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판단 없이 몸으로 돌아오고 두려움 없이 자신과 재연결하며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님을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연애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5살의 자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여전히 보이고 느껴지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삶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뿐 아니라 대만의 수백 명의 남성들과 동행하며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진실을 듣지 못했을 뿐이었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명료함이 제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만질 권리가 있습니다.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용히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작은 행동으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 치유를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이런 중요한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세대를 위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진실, 부드러운 안내와 함께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그때까지 자신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매일,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따뜻함, 의미, 연결로 가득합니다.